요즘 임원분들 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리더십 확장에서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리더십에서 가장 큰 고민은 더 넓은 영향력과 책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코칭하고 있는 현재 그 임원들 중에 모 전무님은 1360명의 구성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회사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냐. 일단은 우리 조직의 비전, 중장기 전략, 이런 부분을 꽤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도 단기 성과를 창출하셔야 돼요. 그 압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단기 성과를 내야 하면서도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비전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미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시대 기술 변화 대응, 그리고 후계자를 육성하는 거, MZ세대와의 소통, 그리고 자기인식과 리더로서의 정체성, 이렇게 5개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중장기 전략이나 비전을 수립하는 거, 그리고 단기 성과를 내야 하는 거, 이 둘 사이의 어떤 그 책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고요. 당장의 성과도 내야 되지만 이런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혹시 하더라도 사업자 관점에서, 엔지니어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니까 실패로 귀결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탑 매니지먼트한테 가장 필요한 스킬은요, 비즈니스 스킬이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호건의 리더십 역량 모델에서도 개인 내적 스킬, 대인간 스킬, 리더십 스킬, 비즈니스 스킬, 최상의 비즈니스 스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스킬은요, 사업적 통찰력,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역량이에요. 아무리 고매한 리더십을 갖춘 리더라 할지라도 품성이 좋아요. 자, 비즈니스 스킬이 없으면 회사가 망하겠죠. 휴넷이 이렇게 지금 상반기에 하이브리드 러닝 100억 매출을 찍은 건 그만큼 사업적 통찰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 이 방향이 맞아. 자, 그렇기 때문에 임원들은요, 그걸 길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 안타까워요. 일단 교육 담당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리더십 교육만 시켜요, 대부분. 전략이 왜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아는 기업들은요, 전략 교육부터 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많은 기업에서 전략 워크숍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CEO랑 임원들 대상으로. 얼마 전에도 이제 글로벌 기업 W사를 대상으로 임원 팀장 전략 워크숍을 8시간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전략 캔버스도 그려보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도 작성을 해보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인사이트가 나왔고요. 신사업 아이템이 될 만한 것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에서 어떤 것들을 밸류를 좀 다르게 가치를 부여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었습니다. 근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아시면 돼요. 그 전략 툴이나 이 방법론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모르면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모 대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코칭하고 있는. 거기가 조금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 CEO가 임원들에게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보통 캡티브 마켓이라고 하죠. 자, 그걸 넘어서 논 캡티브 마켓을 개척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고요. 그럼 이제 임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간에는 이제 계열사 간 거래로 인해서 그래도 편하게 먹고 살았는데, 자, 이제 새로운 시장들을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들한테 논 캡티브 마켓 뚫어 지시만 내리고 네. 본인들은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니까 팀장들이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캡티브 마켓과 논 캡티브 마켓에서 고객이 원하는 가치는요,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밸류 팩터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도출을 해보고요.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보고, 그림으로. 자, 그리고 공통된 언어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실제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좀 이런 것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전환과 AI 리터러시에 관한 겁니다. 기술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근데 임원들도 AI를 알아야 된다라고 막 강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걸 캐치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그것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현업에 적용해서 이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AI를 잘 모르는데 근데 사실은 모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AI를 현업에 적용해서 성과를 내려면 그래도 우리 구성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빨리 도입해서 하라고 내가 지시를 내려야 될 것 같아. 그런 어떤 타이밍, 의사결정 역량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원이 대면으로 회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줌이라는 걸 이용하면 우리가 비대면 상황에서도 생산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구나, 이걸 알면 되는 거지 내가 줌에서 자료를 띄우고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현재 트렌드를 캐치업하고 그거를 구성원들에게 활용을 하라고 지시를 잘 내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 정도만 돼도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후계자 육성과 리더십 파이프라인입니다. 요즘에 이제 가장 고민하는 게 CEO나 임원들이 누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팀장 시킬 사람이 없다, 파트장 시킬 사람이 없다라고 실제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칭하는 임원들도요. 없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이거를 만들어 놓는 회사들도 있어요. 석세션 플랜을, 차기 CEO 후보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CEO 후보자를 제가 코칭한 적도 있는데 그런 걸 만들어 놓는 회사도 있고요. 없는 회사도 있지만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실행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CEO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라인이 그냥 다 바뀌어버려요. 정치력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어질 수 있게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잘하는 기업들이 있긴 해요. 예를 들면 대기업 S사 같은 경우에도 핵심 인재 풀을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매년 그 10% 인앤아웃을 하면서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고요. 이 풀 안에서만 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 있는 임원이 야, 우리 애도 좀 넣어줘 라고 외압을 넣잖아요. 그것도 철저하게 차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팀장 후보자, 임원 후보자를 잘 관리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회사 차원에 이런 제도가 없더라도요. 임원들은 스스로 자기 담당 부서의 구성원들을 평상시 잘 관찰을 하고 후보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네요. MZ세대와의 소통. 세대가 이제 기대차가 크잖아요. 특히나 요즘 MZ세대와 어떻게 소통을 할까? 이들을 어떻게 몰입을 시키고 동기부여를 끌어낼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자, 과거와 달리 까라면 까가 통하는 세대는 아니잖아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업무 지시를 내릴 때도 명확하게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리더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고요. 과거에 평가 면담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넌 C야. 야, 미안하다. 술이나 한잔 마시러 가자. 자, 이러면서 이제 풀어주고 그런 리더십이 통했던 세대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게 통하지 않죠. 그래서 리더들이 다행인 것은 교육을 많이 받고 있고요. 실제로 개선이 되고 있어요. 성과 관리에서도 플랜 두시, 목표 설정을 어떻게 초반부터 잘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중간 점검을 원온원이나 피드백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평가 면담 스킬도 배우면서 점점점 리더십 스킬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그 리더십 확장에서 이런 고민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인식과 리더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리더인가? 내가 조직에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리더로 기억되고 싶은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성찰을 해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리더십을 검증을 받아요. 단면 평가를 통해서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인식을 통해서 실제로 리더십이 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자신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자기인식과 정체성을 계속 확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이제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